법원 앞. 거대 로펌의 간판 변호사 김동혜가 익숙한 미소를 띠며 다가왔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정의의 변호사 성변 아니야? 잘 지냈어? 연락 좀 하지. 우리 S대 동기인데 법원에서 이렇게 보기 전에 밥 한 끼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는 비웃듯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다. 증거 다 있는 사건을 왜 항소했는지 모르겠다. 우리 성변 언제 한번 이길까? 성주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동기라고 하기엔, 친구라고 하기엔 넌 너무 노안이야. 아는 척하지 말아줘. 법정에서 보자. 김동혜의 얼굴이 굳어갔다. 법정안. 재판정안은 고요했다. 서기가 마이크를 켜며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호민사부 사건 번호 2025-1431 피고 성준 외 1명. 탁. 재판장이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서류철을 넘겼다. 법정을 스치는 종이 소리만이 잠시 울렸다. 그럼 항소심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하게 울렸다. 오늘은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우선 심리하겠습니다. 양측 변호인은 발언 순서에 따라 변론해 주시죠. 김동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제된 미소, 법복의 단추까지 완벽히 잠근 채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이 제출한 건축물 대장 원본 촬영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출된 자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83조 제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려면 법원과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즉, 절차상 협의 없는 증거 제출은 무효입니다. 더구나 해당 자료는 구청 내부에서 촬영된 공공기록물로 공공기록물 보호법에도 저촉됩니다. 따라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안이 잠시 웅성거렸다. 재판장의 오른편 원고석에 앉은 건물주가 팔짱을 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그의 시선은 피고석을 향해 느리게 옮겨갔다. 눈빛엔 이 재판은 이미 내 손안에 있다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반대편 피고석의 안경원 원장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떨리는 손끝이 그의 불안을 대신했다. 그때 성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시선이 잠시 피고석을 스쳤다. 짧은 고개 끄덕임,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그 짧은 눈짓에 사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펴졌다. 그는 다시 숨을 고르고 정면을 응시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성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다. 김 변호사님이 인용하신 조문 맞습니다. 하지만 그 조항은 새로운 주장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번 증거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원심 증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완 증거입니다. 즉, 신규 제출이 아니라 기존 증거의 검증입니다.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공기가 달라졌다. 법정의 온도가 낮아지고 웅성임이 멎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증거가 진실 발견에 필수적이라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대조사진은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위조 의혹이 있는 공문서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검증 행위입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피고 측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 말에 건물주의 미소가 서서히 굳었다. 팔짱을 푼 채 손끝으로 서류를 쥐었다. 살짝 떨리는 손이 그의 흔들림을 드러냈다. 김동혜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에 있습니다. 재판장이 단호히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 앉으세요. 그 말에 웅성임이 단숨에 가라앉았다. 피고 측 증거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적법성을 인정합니다. 이제 증인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도시계획과 주무관이 들어왔다. 그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증인석에 앉았다. 성준이 서류를 들며 조용히 말했다. 증인, 원심에서 이렇게 진술하셨죠. 건물주와는 사적으로 만난 적도 일면식도 없다. 맞습니까? 네.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죠. 조명이 낮아지고 스크린이 켜졌다. 간바이 일식집 CCTV 영상. 건물주와 주무관이 룸에서 함께 나오며 하얀 봉투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악수하며 웃는다. 법정이 정적에 잠겼다. 피고석에서 안경원 원장이 눈을 크게 떴다. 숨을 참던 그의 어깨가 천천히 풀렸다. 반면 원고석의 건물주는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성준이 물었다. 증인, 지금 화면 속 인물, 당신 맞습니까? 건물주와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하셨죠. 그 진술, 지금도 유지하십니까? 김동해가 급히 일어섰다. 이에 있습니다. 불법 영상입니다. 성준이 맞받았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2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CCTV는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 본사 서버에서 직접 확보한 정식 원본 영상입니다. 절차상 완전히 적법합니다. 그는 다시 증인을 향해 말했다. 증인,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조죄.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형법 제129조 뇌물수수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건물주의 부탁을 받고 건축물 대장에서 조립식 건물 부분을 삭제했습니까? 주무관은 고개를 숙였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성준이 조용히 말했다. 증인, 지금의 침묵은 진실을 감추는 게 아니라 진실에 대한 마지막 저항일 뿐입니다. 주무관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받았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재판장이 망치를 내리쳤다. 정숙하세요. 원고석의 건물주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피고석의 안경원 원장은 두 손을 무릎에 얹고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그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성준은 서류를 들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심은 허위 진술과 위조된 문서 위에 세워진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그 허위가 바로잡혔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덮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이에 본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윤솔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태백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김동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펜을 굳게 쥐고 있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성준은 고개를 들어 잠시 법정을 둘러봤다. 그리고 뒤편에 앉은 윤솔과 태백을 향해 살짝 윙크를 했다. 그 짧은 순간 세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다. 긴 싸움의 끝, 묵직한 승리의 공기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다. 윤솔이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 변호사님 진짜 멋있다. 이모, 오늘 어묵 국물에 국수 3개 말아주시고요. 제육볶음 하나, 닭발 하나, 꼼장어도요. 또 뭐 있더라. 윤솔이 웃으며 말했다.
사무장님, 먹고 시켜요. 이러다 메뉴판 다 외우겠어요. 아, 내가 너무 오버했죠? 하하,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성준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다.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확실히 쏘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마음껏 드세요. 오늘은 달려보자고요. 네, 좋아요. 윤솔과 태백이 동시에 외쳤다. 술이 돌고 웃음이 번졌다. 잔이 몇 번이고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성준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우리 솔무장님, 이번엔 진짜 예지몽 한 건 했습니다. 아입니까? 윤솔이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다. 오매, 남사스럽게 내 얘길 또 해불어요. 그만하란께. 태백씨 아니었음. 오늘 이 승소 없었단께요. 하하하하. 웃음이 터지고 포장마차 천막이 흔들렸다. 그때 윤솔이 소주병에 숟가락을 꽂았다. 요런 날은요, 노래 한 곡 뽑아 불어야죠. 성준이 놀란 듯 웃었다. 밤공기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은은히 번졌다. 별빛 반짝이는 저 하늘 아래 도시의 가로등 웃음 지을 때 난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태백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무슨 노래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조선시대 민요인가? 성준이 피식 웃었다. 아이라, 나도 처음 들어본다. 근데 말이다. 이 노랜 지금 불러서 더 좋은 기라. 윤솔이 눈을 뜨고 둘을 바라봤다. 입가엔 장난기 어린 미소가 번졌다. 성준이 잔을 들며 답했다. 그럼 우리 승소 기념으로 건배합시다. 건배. 그때 옆 테이블에서 웬 남자 셋이 고개를 돌렸다. 검은 점퍼에 금목걸이, 눈빛부터 싸늘했다. 그중 하나가 혀를 차며 말했다. 와 이리 시끄럽노? 조용히 좀 마셔라. 시끄러워서 술을 마실 수가 없네. 윤솔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방금 뭐시라고라? 그 말에 공기가 순간 멎었다. 태백이 급히 일어나 윤솔 앞을 막았다. 솔무장님, 진정하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건달들에게 다가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목소리가 좀 컸죠. 사과드립니다. 분위기가 살짝 누그러지는가 싶던 찰나. 건달 중 한 명이 눈을 가늘게 뜨며 태백을 쳐다봤다. 근데 잠깐. 아니, 혹시 코리아 FC 챔피언 이태백 선수 아니요? 태백이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다. 아, 예, 예전에 잠깐. 와, 진짜네. 나 팬입니다. 그 순간. 퍽. 윤솔의 하이힐 한 짝이 정확히 남자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건달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테이블이 쾅 하고 뒤집히며 술병이 바닥을 굴러 떨어졌다. 순식간에 우당탕탕 난장판이 됐다. 윤솔이 달려와 외쳤다. 태백아, 너 선수야. 사람 때리면 안 돼. 성준은 머리를 감싸주며 절규했다. 아니, 도대체 오늘은 왜 또 이렇게 되는데? 포장마차 주인은 비명을 질렀고 옆길을 지나던 행인이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잠시 후, 네 사람은 경찰서 조서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류철이 쌓인 책상 앞 형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피곤한 눈으로 네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한쪽 끝엔 팔에 문신이 선명한 건달, 그 옆으로 윤솔과 태백, 그리고 성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에휴 알만하신 분들이 이게 뭡니까? 형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서로 합의 보셨죠? 그럼 이번 거는 훈방입니다. 조용히 가세요. 경찰서 앞.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결국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윤솔이 구두 한 짝을 들고 툴툴거렸다. 내 신발은 꼭
사람 얼굴에 박혀야 끝나냐고요. 성준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오늘은 이긴 날이잖아요. 태백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예, 사무장님 신발 덕분에 완승이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새벽 골목길에 잔잔히 퍼졌다. 긴 싸움 끝의 해방감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번지고 있었다.